남편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고 3년 전에 부모님 집 근처에 아파트를 빌려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고 1년 정도는 순조롭게 지내고 둘 다 일로 바빴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일이 늦어지면 근처 술집에서 저녁을 먹거나 쉬는 날에는 집에서 영화를 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평온한 삶을 즐겼습니다. 남편의 부모님 근처에 사는 것은 남편의 생각이었고 그가 외동이고 싶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가까이에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한 달에 2번 정도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어머니가 얼굴을 보여줄 시간이라고 제안한 후에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것은 시어머니를 방문하는 것이 항상 나에게 약간 지루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우 다른 배경에서 왔기 때문에 종종 시어머니와 불화를 겪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었던 환경. 저는 지방대학을 졸업했지만 학창시절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냈던 반면 남편은 꽤 잘한 것 같아요. 특히 시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그를 과외에 보내며 인류대학에 진학하고 명망 높은 직업을 얻기를 끊임없이 기대하는 호랑이 엄마의 전형이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명문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부모님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으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나의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성공한 아들을 뒤에서 도와줄 전업주부를 바랐던 것 같지만 실제 아내는 집안일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커리어우먼에 가깝다. 집안일에 있어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믿는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우리가 방문했을 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엘리트 아들의 아내가 되기엔 너무 아까운데 결혼하고 찾아갈 때마다 언제까지 계속 일하실 생각이냐며 언제 손자를 주실 겁니까?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하시는데도 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일하는 여성들을 놀라울 정도로 지지해 주셨고 시어머니를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만의 생활 방식이 있다고 놔두며 나를 통제하려는 아내의 시도를 부드럽게 견제해 주셨는데 그 말은 어깨를 으쓱할 만큼 쉬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 동안 우리는 시댁 식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결혼한 지 1년 만에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지병을 투병하시며 여전히 골프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몇 주 동안 입원하자 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처리할 준비가 많았고 시어머니는 나를 비판할 여유가 없었지만 아침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내가 저항하자 그녀는 나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신의 작은 회사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내 직장을 폄하하기 시작했고 FOC는 가사일과 가족을 시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내 직장은 젊은 CEO와 소수의 직원이 있는 작은 새로 설립된 회사는 규모나 평판면에서 남편이 일했던 회사와 비교할 수 없었지만 나는 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녀의 요청하지 않은 의견은 솔직히 그녀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절제된 존재감. 시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으며 필요할 때 말을 많이 하고 나를 대하는데 너무 지나친 경우 종종 질책하는 친절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배려하기 위해 어느 정도 참았던 것 같았지만 그가 떠나고 나서 그녀의 행동을 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의 어머니 주변에서 온유했습니다. 그는 이제 중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이것은 우리 사이이지만 줄어들 것입니다. 갈등에 직면했을 때 신뢰할 수 없다는 그녀의 시끄러운 반박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만두지 않는 한 일과 자녀에 대한 그녀의 압력을 계속해서 피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녀가 갑자기 우리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 진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차이가 있었지만 충분히 잘 지내는 것 같았고 그녀의 고립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법은 아직 건강했고 건강이 나빠지면 혼자 둘 수 없었는데 같이 살자고 제안한 이유가 내가 당신과 함께 살면 집안일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왜 집안일을 하겠다고 했는지 의아해했지만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본 것 같고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터무니없지만 나에게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안일은 남편이 하는 집안일 정도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일, 빨래하는 일 외에 다른 모든 일도 처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앞서 말했듯이 저는 항상 남편 없이도 둘이서 할 수 있는 집안일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밀리의 도움을 받아 나는 밀리의 불만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내가 함께 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간섭이 심해질 가능성은 분명했고 특히 그녀가 60대에도 꽤 스프라이트였기 때문에 동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주길 바랐던 남편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내가 집안일을 자기에게 떠맡기고 있다는 어머니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나를 화나게 하고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간단하게 버리라고 준비한 쓰레기까지 쟁점이 되는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혼자 살아보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를 우리 아파트에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의혹이 확인되었습니다. F학점을 취득한 이후로 제가 요리하는 동안 남편이 그녀를 데리러 오는 동안 그녀의 집을 방문하기보다는 그녀를 초대하고 식사 후에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더 흔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를 데려다 주면서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우리 모두 함께 살면 더 쉬울 텐데 운전할 필요 없어요. M은 순간을 포착하여 다음번에는 갈아입을 옷을 가져가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으며 이사를 하려고 하는 M이 저녁 식사 후에 머물고 싶다는 힌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문에 발을 들여놓으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나는 남편이 항상 타협을 거부하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도록 했지만 그 다음에는 내 M은 믿을 수 없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나른한 일요일 오후, 집에 둘이 있는 초인종이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M이 예고도 없이 인터폰을 통해 문 앞에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발가락에 엄청난 양의 짐을 싣고 택시를 탔던 것 같습니다. 거기 서서 가출한 만화 속 캐릭터처럼 부풀어 오르는 봉지에 쌓인 가방들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가까스로 웃었지만 이번 방문은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머뭇거리며 문을 열고 이게 다 뭐냐고 물었다. 일어나서 퉁명스럽게 말했어. 모르겠어? 나 이사 간다 이사 중이야. 완전 어이가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다음에 한 말이 정말 당황스러웠어. 오늘부터 나 여기 살 테니 나가야 해. 나는 시어머니가 한동안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렇게 예고도 없이 돌풍을 일으키고 이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떠나라는 그녀의 요구는 완전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집에 있으려고 복도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시켰는데 그때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잠시만 기다리더니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쉬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니 손에 휴대폰을 들고 나오더니 나는 즉시 그의 개입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엄마가 오늘 이사할 예정이고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잠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녀를 머물게 놔두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모든 물건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녀를 그냥 돌릴 수 없습니다. 오한을 느끼며 그에게 물었고 그는 잘 말했고 여기서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의 기본 침묵은 내 밀일이 책임을 맡은 일반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벌이는 아내에게 끼어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적절한 주부가 될 아내를 찾기 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가 주장하는 집안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조용히 묵인하는 남편에게 그녀의 의제를 강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 밀일이 남편이 나와 이혼하고 찾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사람 생각해보면 그녀의 요구는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었지만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떠나도 정말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가버려 짜증나는 목소리로 물어보니 눈 마주치지 잘 피하더라고 하니 너가 나가면 나도 힘들다고 하는데 엄마는 항상 가라고 하는데 엄마 난 깊은 한숨을 쉬었어. 항상 엄마 곁엔 항상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던 중 그는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는 항상 내 옆에 서 있는 것보다 그녀를 기쁘게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간과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어머니와 나 사이에 갇혀 외동딸이라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그에게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참을 수 없어 그 사람은 날 지켜줄 생각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의심이 안 간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나 간다고 잠깐만 정말 가는 거야. 갑자기 당황해서 내 손을 잡았어. 팔은 잠깐만요. 우리 이것에 대해 더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제가 실제로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오늘부터 그녀를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 자리를 흠잡을 데 없이 유지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다 매일 남편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 남편이 또 말문이 막혀 답답해 나는 둘 다 등을 돌리고 짐을 싸는 동안 시어머니는 내가 자초했다는 말을 참지 못했다. 내 엘리트 아들과 한 번도 어울리지 않았어. 그녀는 내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겠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짐을 꾸렸다. 그들이 구걸하러 오기까지는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떠나고 부모님 집으로 피난처를 가져갔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기도 하고 짜증도 냈어요. 마마보이가 떠나길 잘했어요. 당신이 제안한 대로 여기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잠시 부모님에게 기대기로 했어요. 집에서 직장으로 통근하면서 부모님 집과 직장 사이의 거리는 상당했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그 이후로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은 아파트로 돌아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떠나고 그 사람도 아무 말도 없었어요. 부모님 집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Y 이혼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몇 달 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엘리트가 아닌 고등교육을 받은 애니가 되기 위해 부모님이 바라던 엘리트의 길을 걸으며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반년쯤에 직장을 그만두고 열심히 성과를 냈고 회사 관계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다른 직업을 찾아 고용센터에 갔지만 더 정확하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찾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경기 침체를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어쨌든 채용 중이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경제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주 구인 광고가 나오고 빠른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많은 회사에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어딘가에 지원하기 전에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당신의 기술로 당신은 곧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만 그는 광고된 직업은 모두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내 아래에 그의 자존심이 잘못 배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실업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도왔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안일을 하지만 어머니 아들답게 남자는 집안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못해 쓰레기만 버리는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다 처리하면서 일을 계속해서 잘해 결국 과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20대는 아직 이르지만 작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의향이 있는 회사였고 승진과 월급 인상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나도 모르게 나를 쫓아내셨을 거라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집세를 지불하는 사람이었고 아파트 임대료는 남편의 이름으로 있었고 남편이 실직한 이후로 집세를 충당하기 위해 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쫓겨났을 때 계속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느꼈고 처음에는 이체가 중단되었습니다. 통장에 월세를 감당할 만큼 돈이 있었지만 결국 돈이 바닥나서 아파트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이사 온 이후로 매일 출근하는 척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인정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실직자였던 그는 양복을 입고 집을 나와 공원이나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며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사과하며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계속 거부하자 결국 당신이 안 줘도 말을 하더군요. 집세라도 내줄 수 있겠니? 나는 그들의 끈질긴 고집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버지는 내가 변호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들이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악화되고 있는 가정집으로 돌아온 직후 나는 성공적으로 이혼에 성공했다.
몇 달 동안 방치되어 누수와 감염으로 저축도 없이 남편은 더 이상 자존심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여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와 시어머니는 옛집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차치하고 더 나은 이혼을 위한 변화는 우리 둘 모두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